예, 뭐 부산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갑자기 확 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발생한 이후에 일일 확진자 수로는 어제 최다를 기록했다 하지. 정말 상황이 심각합니다. 와, 이래 상황이 안 좋아졌는지 앞으로 의료 체계는 어째 달라지는지 오늘 같이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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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교수님, 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해서 좋지 않아지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어제 기준으로 부산에서는 500명이 넘는 확진자 수가 나오면서 다들 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진단을 좀 해주시죠. 예, 말씀처럼 어제 570여 명으로 지금 돼 있지만 아마 오늘 발표로는 그 600명에 육박하는 네. 아마 사람이 확진으로 판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이전에 저희가 부산에서 50명만 넘어도 정말 깜짝 놀랄 그때가 뭐 이제는 어색할 정도로 굉장히 폭발적 증가가 됐는데요. 어제만 해도 그 기장군의 사업체 영도구 대학교, 부산진구 유흥주점, 남구 유치원 등에서 신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그 기장군 사업체 같은 경우는 23일에 한 명이 확진된 이후에 16명이 추가로 확진되었고, 영도구 대학교의 경우에도 5명이 6명이 추가 확진이 되었죠. 그리고 부산지구 유흥주점에서도 총 26명, 남구 유치원에서도 가족 포함해서 12명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예. 근데 뭐 이런 신규 확진의 형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 지금 확진되고 있는 사람들의 거의 절반 이상이 아직까지 감염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그런 단계의 폭발적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폭발적 증가세는 계속될 것이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뭐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확진자 수도 지금 코로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이후에 최다를 기록했다는데 이렇게 확진자가 증가한 이유는 뭘까요? 오늘 아마도 역대 최다인 1만 명대를 기록할 확률이 네. 높거든요. 예. 이 뭐 오미크론 변이의 그 무서운 전염력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그 홍콩에서 굉장히 이 전염력을 표현할 수 있는 재미있는 사례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홍콩에서 해외 입국자의 격리하는 호텔에서 마주보는 방에서 격리하고 있던 입국자 사이에 실제로 접촉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지만 음식물을 받는 등의 그 기간 짧은 순간에 마스크를 쓰고 문을 열 때 이 공기가 반대편 방으로 조금 유입된 그 공기로 인해서 오미크론 변이가 전염이 되었다라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소위 말해서 아주 떠다니는 조그만한 공기만으로도 감염되는 사회과를 이렇게 발표할 정도이니 앞으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미크론이 공기로 인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폭발적인 확산세가 이어지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앞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최대 3만 명 이상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3만 명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사실 말한 건 아니고요. 네. 그것도 훨씬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이나 영국의 뭐 인구수 대비로 이야기를 한다면 한 20만 명 전후도 발생할 수도 있다. 네. 최대. 그렇지만 이제 그건 조금 상황은 다른 거는 이제 미국이나 영국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풀도시아트 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오미크론이 발생하고 난 뒤에 한 3주쯤 지나고 나면 우세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어제 발표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51%를 넘어섰거든요. 우세종은 됐고요. 보통 해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2, 3주 내에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보통 한 달 이내에 정점을 찍을 정도로 환자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하루에 뭐 2, 3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막연한 수치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객관적 통계적 수치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는 통계 수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말씀 중에 다른 나라 사례랑 비교해보면 우리 인구 대비 20만 명도 나올 수 있다고 하신 부분이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이제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겠냐 이게 제일 크게 걱정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정부에서 광주, 전남, 경기도, 평택, 안성 이 4개 지역부터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는데 오미크론 대응 체계라는 게 어떤 겁니까? 오미크론 대응 체계의 가장 큰 것은
지금까지는 누구나 이제 코로나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후로 오미크론 대응체가 되면 고위험군을 위주로 검사를 실시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0세 이상의 그 고령층이나 또는 기저질환을 가진 경우 그리고 의사의 어떤 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PCR 검사를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문제는 일반인들이 보통 내가 증상이 있어서 한번 검사를 받고 싶다라는 그런 검사를 쉽게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확진자를 증가를 가속할 수 있다라는 네. 부분이 우려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향후 지금까지는 하루에 80만 건 정도가 PCR 검사 중에 50만 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30만 건의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아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나면 지금의 검사 체계로도 이게 도저히 대응되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위험군 위주로 검사를 하고 향후에는 동네 의원에서 치료 및 이런 것을 확대할 예정은 하고 있는데 동네 의원조차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코로나19 환자를 치료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된다면 예. 또 다른 또 확산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철저한 준비와 또는 대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와는 정말 다르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 상황에 좀 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교수님과 또 정동식 교수님 두 분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오미크론이 한 차례 좀 유행을 해서 정점을 지난 일부 국가에서는 집단 면역에 돌입했다 이런 분석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네. 그럴 가능성은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의 20%, 영국은 22%가 감염되고 난 뒤에 이제 확산세가 좀 꺾였거든요.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률이 높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인구 대비 확진자 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네. 만약에 근데 이런 이제 상대적으로 외국에 비해서는 통제가 가능한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많은 숫자가 실제로 걸려서 감염이 돼서 그러고 난 뒤 단체 그 집단 감염 면역을 만드는 것보다는 통제적인 수준에서 조절하는 것이 더욱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미국이나 영국처럼 그렇게 확산된다면 아마 사회 경제적인 손해도 엄청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체계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훨씬 더 심각해질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네. 감당할 정도의 수준에서의 통제 이것이 보건당국의 현재의 정책이기도 하고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되어야 또 안타깝게 또 위중증이나 사망을 이루는 경우도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코로나19 재택 치료자 격리 기간이 오늘부터 이제 원래 10일이었는데 7일로 줄어든다면서요. 왜 그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26일부터 10일간 재택 관리 기간을 7일간로 건강 관리를 단축한다고 되어 있고요. 기존의 재택 치료자가 보통 7일 건강 관리하고 난 뒤에 3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서 총 10일 격리했는데 이제는 접종을 한 분은 7일 동안만 이 격리를 하고 네.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은 7일간 격리하고 3일간은 외출을 자제하는 자율격리로 바꿨습니다. 네. 이때는 이제 이전에는 막 이탈 확인을 하고 GPS로 확인하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GPS 확인, 이탈 확인 조치 없이 자율적으로 좀 부탁을 한다고 했고 그 이유는 이탈률이 기존의 경우에 자발적으로 해서 0.1%로 굉장히 낮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미크론의 어떤 그 전염력이 보통 증상이 일어난 뒤에 5일 전후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배려해서인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오미크론 대응 체계에서 격리 기간을 무조건 내리는 것은 사회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최대한 가능한 정도의 수준으로 격리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서 격리 체계를 바꾼 것이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서 지침들이 좀 많이 바뀌는데요. 오늘부터 시행되는 격리 지침에는 밀접 접촉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또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게 이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네. 이게 이제 마스크 같은 경우에 좀 이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2m 이내에 15분 정도 대화를 한 경우에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통 카페나
식당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뭐 이렇게 취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를 밀접 접촉자로 분류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번 이 기준은 뭐냐면 결국 마스크가 가장 현실적인 방어 체계다라고 하는 것을 또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가급적 KF94 정도의 마스크를 상시적으로 착용하는 것을 습관하지 않으면 오미크론의 전염을 막기 힘들다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뭐 저도 늘 방송할 때마다 얘기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마스크는 항상 기본적으로 끼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또 한 번 더 듭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미접종자가 차지하는 위중증 사망자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던데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지난 8주간에 12살 이상의 확진자의 28%, 위중증의 57%, 사망자의 58%가 미접종이거나 또는 1차 접종만 하고 더 이상 추가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작년 11월 기준으로 보면 위중증자 중에 미접종자가 51% 작년인데 올해는 1월에는 68%로 증가됐고요. 네. 그리고 사망자 중에서도 작년 11월에는 50%였는데 지금 75.6%로 미접종자가 훨씬 늘었습니다. 사망이 늘었습니다. 네네. 이 말은 물론 백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안타까움 그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전해지고는 있지만 전 인구를 담당하고 있는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접종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접종이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였습니다.